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류징화 와이 지음 한종수 옮김 기득권과 탐욕의 몰락사 30번째 327페이지 찾아보기 442페이지 코민포럼 401 코소보 전쟁 1389 1448 262 코소보 전쟁 1999 367 코시긴 개혁 403 하프코프 방식 코프를로 가문 256 콘술 72 뒷정관 콘스탄스 2세 139 콘스탄티노플리스 119 콘스탄티노플 54 97 116-7 콘스탄티노플 고등학교 122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133 콘스탄티누스 1세 대제 56, 89, 93 등 콘스탄티누스 4세 139 콘스탄티누스 5세 141 콘스탄티누스 6세 141 콘스탄티누스 7세 143-4 콘스탄티누스 8세 143 콘스탄티누스 126 콜럼버스 284 콤네누스 왕조 가문 145-6 149 트레비존드 왕국 콤모도스 83 85-6 88 컵트 교회 277 이집트 단성 론파 콩기라트부 199 203 쿠라이시 부족 가문 162-4 166 쿠바 미사일 위기 397 쿠빌라이 198 210 213 327페이지 제8장 대영제국에서 연합왕국으로 18세기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사상의 활력은 경제의 발전과 사회의 진보에 거대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18세기 전후로 일어난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은 영국을 공업강국의 위치로 끌어올렸다. 농업혁명은 17세기 후반에 시작되었다. 윤작제, 룬주어즈가 도입되고 농기구를 개량했으며 소택지를 매립하거나 배수시설을 만들었다. 새로운 직물이 도입되고 비료가 사용되었다. 귀족 출신 찰스 타운센드 1675 내지 1798, 261은 4년 윤작제를 고안해냈다. 처음 2년은 밀, 보리 등 곡물을 재배하고 3년째에는 클로버, 4년째에는 물을 심는 것이었다. 클로버, 메이클로버? 클로버로 뭐 하지? 심먹나? 클로버와 무는 지력을 회복시키는 효과 외에 지력을 회복 효과 외에도 양의 사료로서 양의 사료? 사용되었으며 양의 배설물은 퇴비로 쓰였다. 소와 양의 마수가 늘었고 품종 개발에도 성공해 무게가 평균 2배 이상 증가했다. 식량 생산도 늘었다. 18세기 영국의 곡물 생산은 중세의 3배, 15 내지 16세기 2배가 되어 식량 수출국의 자리를 차지했다. 파종기의 발명으로 인력이 크게 절약되고 말을 이용한 경작법도 등장했다. 농업혁명은 산업혁명의 전조국이었다. 산업혁명은 일정한 생산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18세기 영국은 이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 모방공업 외에도 면직공업, 마직공업이 발전하고 야근과 광업의 기술도 다져져 있었다. 17세기 이후
과학정신의 전파는 영국을 발명의 요람으로 만들었다. 산업혁명 이전부터 기술혁신이 진행되어 1680년에서 1759년 사이 532건의 발명들이 쏟아졌다. 261은 해석이란 뜻이구나. 321페이지 261 영국의 정치가 1714, 1721년 국무장관을 역임했다. 순무 타운샌드라는 별명이 있으며 그가 개발한 농법을 그의 고향 노퍽 이름을 따 노퍽 농법이라 부른다. 산업혁명은 면직공업에서 시작되었다. 1733년 존 케이 1704년부터 64경이 플라잉 셔틀을 존 와이엇 1700경부터 66이 권총 방적기를 발명하면서 막이 올랐다. 1765년 제임스 하그리브스 출 모르고 몰은 1778이 제니 방적기를 아크라이트 1732부터 92가 수력 방적기를 크럼프튼 1753부터 1827 47 74살 또 더 정교한 방적을 발명했다. 262 328 328페이지 262 물이라고 하며 제니 방적기와 수력 방적기의 정점을 혼합하여 만든 기계이다. 기계가 도입되면서 면방 공업도 발전했다. 1785년 면포 생산은 5만 필, 1802년 면화 수입은 6천만 파운드였다. 깜짝이야. 100년 전보다 60배나 증가한 것이다. 1780년 면포 수출액이 36만 파운드였으나 1802년에는 780만 파운드를 넘었다. 22년 만에 22배 증가했다. 그러나 면방공업은 다른 공업의 발전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진정한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 등장하고부터였다. 1781년 와트, 1736부터 1819가 64, 83 증기기관을 공개했고 20여 년 후에는 대형 증기기관이 321대였다. 증기기관이 등장함으로써 생산 시스템이 바뀌었다. 철제 자매만이 증기 동력을 견뎌냈으므로 제련법과 제철 기술이 발달해 철강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 1740년 철강 생산량이 2만 톤인데 비해 1860년대에는 세계의 절반을 차지했다. 제철소와 증기기관은 엄청난 양의 석탄을 필요로 했다. 다행히 영국은 석탄 매장량이 풍부한 나라였다. 1700년 260만 톤에 불과한 채탈량이 1795년에는 그 4배에 달했다. 미국인 풀턴 1765년부터 1815년이 발명한 기선을 개량해 해운에서도 새 시대를 열었고 1814년 스티븐슨 1781부터 1848 67이 증기기관차를 발명해 수송에서도 혁명이 이루어졌다. 면방공업에서도 철도시대의 개막까지 1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부르주아 계급이 한 세기 만에 이루어낸 생산력은
그전 시대의 모든 생산력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발전이었다. 1852년 철강 생산은 270만 톤으로 100년 전의 120배, 석탄 생산은 1억 톤으로 25배, 수출액은 1억 8천만 파운드로 100배였다. 역사가 이 섬나라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는지 영국은 현대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영국의 굴기에 대해 학자들 간의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의 유리한 조건과 환경이 영국에 집중되었고 영국인이 이를 잘 살렸는데 견해가 일치한다. 우길승천한 18세기였지만 한 가지 큰 좌절도 있었다. 북아메리카 식민지의 독립이었다. 이 사건으로 대영제국의 일기는 막을 내린다. 329페이지 19세기 최고의 황금기. 운명의 장단일지 모르지만 영국의 전성기는 여왕 통치기에 이루어졌다. 16세기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는 유럽의 강국으로,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1837부터 1901 때에는 세계 최강국이 되었다. 1851년 여름 제1회 세계박람회가 런던 하이드파크의 수성궁에서 열렸다. 2개월 동안 매일 10만 명이 관람할 정도로 폭발적이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전시된 뭐 보내왔지? 영국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절대 우위에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세계의 공장이라는 타이틀을 차지했다. 빅토리아 시대 중반기 영국의 공업 생산은 나머지 세계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인구 280만의 런던은 세계 최대의 도시이자 세계 경제의 심장이었다. 앵겔스는 이렇게 묘사했다. 전 세계 상업의 중심으로 변한 이 대도시는 거대한 도크를 건설했고 템스강에는 수천 척의 배들로 가득 차 있다. 국민 총 생산액은 1851년 5억 2300만 파운드에서 1881년 10억 5100만 파운드로 2배 늘었으며 1870년의 무역량은 전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영국 은행은 은행 중의 은행이었다. 1910년 지점망은 전 세계 5,500개에 달했다. 해외 투자액도 세계 1위였다. 1913년 자본 수출액은 40억 파운드로 전 세계 해외 투자액의 절반을, 그 수익은 1억 파운드로 무역 이윤의 5배가 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전야 영국 식민지는 본토의 140배, 3,350만 평방킬로미터, 인구는 본토의 10배, 4억 6천만 명이었다. 남극을 제외한 6대수의 유니언잭이 꽂혀 있었다. 331페이지 2. 전성기에 잠복해 있던 위험 요소. 식민제국 체제의 모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영국 제국의 판도는 더 확장되었다. 1931년 영연방 탄생 전날 영국은 전 대륙에서 59군데, 전 세계 육지 면적의 23%가 넘는 3,480만 평방킬로미터,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4억 6천만 명이었다. 유럽 열강의 식민지 전부를 합친 것과 같은 규모였다. 영국 식민지는 세 종류였다. 첫째, 캐나다, 뉴펀들랜드,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뉴질랜드 같은 자치령이다. 이곳 주민은 본국과 유럽 이민자의 후예로 백인이 통치층이었다. 영국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고
총독이 상징적인 권력을 가지지만 실질적인 행정권과 입법권은 현지인에게 있었다.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본국과 함께 했으나 영연방으로 바뀌면서 변화가 나타났다. 둘째, 직할 식민지이다. 인도, 지브롤터, 홍콩을 들 수 있다. 거의 비슷한 예가 모호영으로 케냐, 나이지리아 같은 아프리카 식민지가 이에 속한다. 셋째, 현지인이 내정을 맡지만 군사적으로는 영국의 보호를 받으며 외교권도 영국이 행사하는 보호국이다.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을 말한다. 식민지 외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이 있었다. 중국 내 여러 도시에 가지고 있던 조개, 쭈지에가 대표적인 예이다. 263. 거류지, 조차지라고도 한다. 외국인의 자유로운 통상거주, 통상居住와 치외법권이 인정되던 구역으로 제국주의 침략의 전초기지였다. 유니언잭을 딴 영국의 함대들은 전세계 해양을 누볐다. 레닌은 이렇게 말했다. 지구의 단 한 조각의 땅도 모두 자본의 마수가 지배하고 있고 지구의 모든 땅이 영국 자본의 거미줄에 얽매여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는 이렇게 우쭐댔다. 북아메리카와 러시아의 평원은 영국의 옥수수 농장이고 시카고와 오데사는 식량 창고다. 캐나다와 발트해안은 목재를 제공하는 숲이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양 목장이다. 아르헨티나와 미국 서부 평원에는 영국의 소떼가 자란다. 페루에서 백은을 보내오고 남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황금을 들여온다. 인도와 중국은 영국으로 보낼 찻잎을 재배하고 동인도 제도에서는 커피, 사탕수수, 향료가 들어온다. 에스파냐와 프랑스는 영국의 포도밭이고 지중해 연안은 과일 농장이다. 영국인은 미국 남부의 목화를 오랫동안 써왔지만 목화 재배지는 온대 지방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은폐된 또는 드러난 모순도 있었다. 백인 자치령과의 모순은 온건한 편이었음에도 최대 걱정거리였다. 자치령은 본국의 종주권을 존중하되 본국인과 같은 지위를 요구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경험한 바 있고 본국에서의 삶이 불만족스러워 떠난 사람들이라 도전정신과 투쟁심도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자치와 독립을 요구했다. 대영제국의 와해는 이 자치령들이 국제적 지위를 얻은 데에서 비롯되었다. 식민지와의 모순도 커졌다. 영국은 식민지 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그 이상의 이익을 챙겼다. 광대한 식민지는 본국의 경제 위기를 감추거나 늦추는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식민지에서 가져온 부와 자원이 분배되어 수혜를 입자 사람들은 만족했다. 에스파냐와 마찬가지로 19세기 후반의 영국도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333페이지 창조정신과 기업가 정신의 쇠퇴 19세기 후반 서구 세계를 휩쓸고 있는 2차 산업혁명 264의 파도 속에서 1차 산업혁명의 주역인 영국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2차 산업혁명 264, 333페이지 농업과 수공업 위주의 경제에 공업과 기계를 사용하는 제조업 위주의 경제로 변화하는 과정을 말하며 산업화라고도 한다. 20세기 2차 산업혁명에는 그에 앞선 구산업혁명과 상당 부분 중첩되지만 신산업혁명이라고 여길 만한 특징들이 많아진다.
기본 소재의 측면에서 볼 때 인류는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많은 천연 자원과 합성 원료들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브리테니커 2차 산업혁명에서 인용. 영국의 관심은 식민지 확장에 쏠려 있었다. 미국, 독일, 프랑스가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을 개발해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음에도 영국은 세계 공장이라는 거대한 이익에 안주했다. 신흥국의 신제품이 영국 제품을 대체해 나갔다. 독일의 기술적 성과는 영국의 2배에 달했다. 영국은 2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자동차, 전기, 화학 분야에서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기업이 3세 경영에 들어가면서 17 내지 18세기에 보여준 창조 정신과 기업가 정신이 실종되고 모험 대신 편안한 귀족 생활을 원했다. 우선 공업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1820년대에는 3%였으나 1880년대에는 2%로 떨어졌고 1890년대에는 1%대에 머물렀다. 공업 투자의 성장률도 1850년대 8%였으나 1914년에는 5%에도 못 미쳤다. 1880년대 10년 동안의 수입 증가가 수출의 7배를 넘었다. 신흥국들이 왕성한 창조력을 보여준 선수라면 영국은 기존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광객이었다. 334페이지 도표 1820 내지 1870년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생산량 비교량 1820, 1870년의 석탄 생산고 단위 100만 톤. 프랑스, 영국, 러시아, 독일. 이거는 프랑스 1820년대에는 100만 톤에서 1870년대에는 800만 톤 16이니까 160만 톤에 미달하고 이거는 독일인가? 독일은 한 150만 톤에서 시작해서 1870년에 320만 톤? 그 다음에 이거는 영국은 출발이 높네? 160만 톤에서 한 128만 톤? 1280 100 1000 12800만 톤? 이게 영국 1820년대부터 1870년에 선철 생산고, 이거는 석탄 생산고고 이거는 선철 생산고. 여기서도 영국이 제일 높네. 1820년에 한 25, 12, 한 370만 톤에서 시작해서 1280만 톤까지.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게 독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프랑스, 세 번째가 러시아. 334페이지 양날의 칼 자유주의. 영국은 근대 자유주의의 종주국이다. 1215년 귀족, 성직자, 시민 등이 연합해 존 왕 제위 1199부터 1216까지 에게 대헌장에 서명하도록 만들었다. 이때부터 자유는 영국인이 추구하는 정신이 되었다. 1485년
절대 왕정이 탄생하고 종상조회가 17세기까지 성행하다. 애덤 스미스 1726부터 90의 국부론이 세상에 나오자 1776년 자유의 깃발이 영국을 뒤덮었다. 생산에서의 자유방임, 상업에서의 자유무역, 자유로운 경제인 등으로 자유정신이 구체화되었다. 경제자유의 전제는 경제인의 신분이 평등해야 했고 이 부르주아 대표를 귀족과 함께 국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었다. 19세기 후반 자유주의가 최고조에 이르러 양대 정당이 자유주의 가치를 높이 들었다. 휘그당은 자유당으로 변신해 자유주의 학설과 정책을 국가 운영에 반영했으며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보통 선거권을 핵심으로 한 사회, 사법, 행정개혁에 힘을 쏟았다. 자유무역과 자유주의를 반대한 보수당도 이 무렵에는 자유주의 기수로 변신했고 사회개혁에도 열심히 이어서 공공위생법, 노동자 주택법, 공장건설법 같은 노동자의 권익과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그 외에도 군사, 지방정부, 사법, 문관제도 등 여러 방면에서 개혁이 이어졌다. 자유주의에 입각한 개혁은 귀족 정치에서 민주정치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자유주의 운동은 사회진보에 많은 공헌을 했지만 정치와 경제면에서는 좋은 처방이 되지 못했다. 우선 통치층의 반발을 불러왔다. 예를 들면 보통선거권 개혁을 내건 자유당 내에서조차도 구 휘그당원의 상당수는 노동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노동자들은 무식한 술꾼이며 뒷일은 생각지 않는 충동적인 폭도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통치층 일부가 반발하자 노동운동이 폭발했고 노동자들은 정치 세력을 만들어 부르주아 계급에 맞섰다. 훗날 집권을 하게 된 노동당은 19세기 말의 이러한 거대한 조류 속에 탄생한 당이었다. 노동자들이 정치 세력화하자 부르주아는 해외 투자로 눈을 돌렸다. 정부는 사기업의 생산량이나 경영 방향에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낡은 기계로 만든 한물간 제품을 만들어 식민지에다 파는 것으로 만족했다. 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국제적인 경쟁 시대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19세기 후반 독일과 일본은 국력을 산업 생산에 결합시켜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장벽을 실시해 외국 상품의 유입을 막았다. 그러나 영국은 자유주의 정책에 충실할 뿐이었다. 336페이지 신사풍조의 왜곡. 영국에서 유행한 신사병은 곧 악병을 듣게 된다. 17세기에 시작된 이 풍조는 19세기 후반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유행했다. 19세기 신사병은 초기와는 달랐다. 사치, 탐닉, 다른 이들을 무시하는 행동, 지나치게 보수적인 풍조로 변해 예전의 예리함을 잃어버렸다. 이익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으로 먹고 사는 유한계급 인사들이 20세기 초에만 100만 명이었고 그들의 수발을 들기 위한 사람이 전체 노동인구의 8분의 1인 120만 명이었다. 유한계급은 여우사냥, 경마, 골프에 몰두했다. 작물이 손상되고 좋은 밭이 사냥터로 바뀌었다. 여우사냥과 경마에는 좋은 말이 필요했다. 부인의 초상화에는 15파운드를 쓴 반면 말을 그리는데 50파운드를 지불하는 사람, 여우사냥에 빠져 결석하는 국회의원, 30마리 사냥개를 위해 매년 5,000파운드를 쓴 사람, 어느 미국인은 당신의 영국인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영국인은 엄청난 정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복싱, 육상, 사격, 승마, 요트에 빠져 있고
남극에서 북극까지 항해한다. 먹고 마시면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누리는데 하루 종일 진탕 놀고 다음 날은 푹 잔다. 무슨 급한 일이 있는 듯 말을 마구 재촉한다. 알량한 사회적 신분이라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격을 배워 사냥에 익숙해야 한다. 그들은 탐욕스러운 사냥꾼처럼 보인다. 계절마다 장소를 바꿔가며 사냥한다. 총과 작사를 들고서 사냥개를 데리고서 말과 낙타와 코끼리 등에 올라타가서 야생동물을 사냥하러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를 미친 듯 돌아다닌다. 이러한 풍조는 19세기 영국 국민의 취향과 맞아떨어졌다. 벼락부자가 된 자들은 귀족을 흉내내 장원과 사냥터를 구입했다. 19세기 후반 하류층은 중산층을, 중산층은 상류층을 모방하기 바빴다. 337페이지 도표 1875년부터 1913년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생산량 비교. 이거 석탄 생산고, 이건 선철 생산고. 이번에 거는 1820년부터 1870년까지네. 이거 50년 사이. 이거는 38년 사이. 1차 대전까지. 프랑스, 영국, 러시아, 독일. 석탄 생산고를 일단 보면 제일 적은 게 러시아, 제일 많은 게 영국. 선철 생산고를 보면 여기도 똑같네. 러시아가 제일 적고 영국이 제일 많고. 337페이지 국제정세의 급변과 독일의 도전. 세계의 4분의 1을 거머쥔 대영제국은 영원히 이대로 살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있었다. 미국과 독일이 영국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었던 것이다. 1880부터 90년까지 영국의 경제 성장률은 2.9%로 독일과 같았고 미국은 4.1%였다. 1890년에서 1900년까지 영국과 독일은 3.4%, 미국은 3.8%였다. 1900년에서 13년이 되면 영국 1.5%, 독일 3%, 미국 3.9%로 역전되었다. 1880년 영국은 전 세계 공산품 수출의 40%를 차지했지만 1899년에는 32%였다. 같은 시기 독일은 19.3%에서 22.2%로, 미국은 8.4%에서 11.2%로 늘었다. 1913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은 영국이 29.9%, 독일이 26.4%, 미국이 12.6%였다. 1870년 영국은 전 세계 공업 생산량의 32%를 차지했으나 1913년에는 14%로 떨어졌다. 무역 비중은 15%였다. 경제 환경의 변화는 국제 정치의 변화를 불러왔다. 영국과 프랑스, 신흥국인 미국, 독일, 일본,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가 이합 집산을 거듭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의 3제 동맹, 산디 동盟 265 338페이지 1873년 프랑스를 고립시킬 목적으로 베를린에 모여 프랑스로 고립
베를린이 모여 체결한 협정.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의 3제 동盟. 1878년 발칸 문제로 제정 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충돌에 무너졌다.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간의 삼국동맹, 쌍구어 동盟 266, 프랑스, 러시아 동맹 등이 탄생했다. 266. 1882년 프랑스에 대항하기 위해 체결한 비밀 군사동맹, 삼국협상. 1907년 삼국동맹에 맞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사이에 맺은 협상과 대립해 제1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하였으며, 전쟁이 일어나자 이탈리아가 탈퇴해 삼국협상 진영에 가담했다. 267. 프랑스 러시아 동맹. 267. 이국 동맹이라고 하며 1891년에 예비협정을 맺고 1899년, 1912년에 갱신했다. 가장 강력한 도전 세력은 독일이었다. 919년 작셈 왕조 919부터 1024의 탄생으로 모습을 드러낸 독일 민족은 중세에는 신성 로마 제국 962부터 1806의 허울 속에 분열되어 있다가 18세기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탄생함으로써 통일의 꿈을 키워나갔다. 1870년 프로이센의 철혈제상 비스마르크, 1815부터 98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 1863년과 1866년과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1870년을 치르고 독일 제국 1871년부터 1918년을 탄생시켰다. 통일 이후 20년 만에 독일은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 특히 전기와 화학 공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19세기 마지막 30년 동안 독일 공업의 발전 속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 유럽에서 첫 번째였다.